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두 분의 대가를 모셨습니다. 한 분은 이성과 확실성의 철학을 대표하는 합리론의 아버지, 데카르트 선생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경험적 회의주의로 철학의 혁명을 일으킨 데이비드 hum 선생님이십니다. 두 분은 시대적으로 만나지 못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철학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어 주실 예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17세기에 활동했던 때보다 훨씬 발전된 이 시대에서 흉 선생님과 대화할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저 역시 데카르트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선생님의 저서들을 통해 방법적 회의와 코지토 개념에 많은 영감을 받았지만 몇 가지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 싶었습니다. 두 분 모두 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분들이시죠. 우선 자신의 철학적 접근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데카르트 선생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제 철학의 출발점은 의심입니다. 하지만 이는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닌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한 방법적 회의였습니다. 저는 지식이란 것이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감각에 의한 모든 깨달음, 심지어 수학적 진리까지도 의심했습니다. 이런 철저한 의심 끝에 유일하게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지토이며 이를 통해 확실한 지식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죠. 데카르트 선생님의 방법적 회의는 참으로 철학적 용기를 보여주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회의적 접근을 중시했지만 다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죠. 제 철학의 핵심은 모든 지식이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경험론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두 가지 지각, 즉 인상과 관념으로 구성됩니다. 인상은 직접적이고 생생한 경험이며 관념은 이러한 경험의 희미한 복사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를 통해 경험적 지식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두 분의 접근법이 어떻게 다른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특히 지식의 원천에 관해서 말이죠. 저는 참된 지식의 유일하고 확실한 원천이 바로 인간의 이성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세계는 너무나 불확실하고 때로는 우리를 기만하기까지 합니다. 어젯밤 꿈속에 생생한 감각과 깨어있는 지금의 감각을 어떻게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악의적인 악마가 있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정교하게 조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의심마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각적 경험은 결코 지식의 견고한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론적 회의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출발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발견한 단 하나의 명백한 사실은 바로 내가 의심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심하거나 생각할 수조차 없겠지요. 이것이 바로 제 철학의 제1원리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지토 에르고 수엠입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나라는 사유하는 실체 안에는 경험에 앞서 선험적으로 주어진 선천적 관념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신 속에 각인되어 있는 진리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와 같은 수학적 진리나 완벽하고 무한한 존재로서의 신에 대한 관념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경험 세계에서 불완전한 삼각형만을 보면서도 완벽한 삼각형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이성 속에 그 관념이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천적 관념들은 외부 세계로부터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외래 관념이나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낸 인위 관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선천적 관념은 그 자체로 명석하고 판명하여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의 속성을 지닙니다. 저의 목표는 바로 이 명석 판명한 선천적 관념들을 출발점으로 삼아 마치 수학자들이 공리에서 정리를 증명해 나가듯 엄격한 연역적 추론을 통해 모든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감각의 불확실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성의 빛에 의지하여 한 단계 한 단계 논리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실한 지식의 체계를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데카르트 선생님의 의견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저는 지식의 원천을 오직 경험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 즉 타블라 라사와 같습니다. 데카르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천적 관념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정신적 내용은 결국 감각 경험을 통해 채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모든 지각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바로 인상과 관념입니다. 인상은 우리가 외부 세계와 마주할 때 감각기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생생하고 강렬한 경험입니다. 뜨거운 불에 손을 댔을 때 느끼는 고통, 잘 익은 사과를 보았을 때의 선명한 붉은색, 천둥 소리를 들었을 때의 강렬한 소리가 바로 인상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관념은 이러한 생생한 인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겨놓은 희미한 복사본, 즉 기억이나 상상에 불과합니다. 뜨거움이라는 관념은 과거의 뜨거움을 직접 느꼈던 인상이 없이는 결코 형성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각형이라는 관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전의 삼각형 모양의 사물들을 직접 보거나 만져본 수많은 인상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빨간색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빨강이라는 관념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관념은 반드시 그것에 선행하는 인상을 가져야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우리는 매우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저는 데카르트 철학의 근간이 되는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이성적 통찰이 아닌 단순한 경험적 습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 사건 A가 다른 사건 B를 일으키는 것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A가 B의 원인이라고 믿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구공 A가 당구공 B에 부딪히면 B가 움직이는 것을 수없이 보면서 우리는 당구공 A의 충돌이 당구공 B의 움직임의 원인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A가 B 시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사실과 A가 B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과거에 항상 그래왔다는 항상적 결합만을 관찰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두 사건 사이에 존재하는 필연적 연결 그 자체를 감각적으로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A가 B를 반드시 움직이게 만드는 그 힘이나 인과적 필연성을 우리는 결코 목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원인과 결과라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은 반복된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심리적 기대감, 즉 습관에 기반한 주관적 신념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성을 통해 세계의 필연적 법칙을 파악할 수 있다는 합리론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우리의 지식은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개연적인 것들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나라는 자아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각의 다발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흉 선생님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그렇다면 수학적 진리와 같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단순한 경험적 관찰로는 이 플러스 2는 4라는 사실이 모든 경우에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데카르트 선생님. 제 견해로는 수학과 논리학의 명제들은 관념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그 특성이 다릅니다. 이러한 관계는 실제 세계의 사실 문제와는 다른 종류의 지식입니다. 수학적 명제가 필연적으로 참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정의한 관념들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세계에 대한 지식, 특히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은 경험과 습관에 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의 대화를 들으니 철학적 접근법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네요. 그렇다면 두 분은 확실성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추구했던 것은 바로 절대적인 확실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한 끝에 코기토라는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발견했고 그것을 토대로 신의 존재와 물질 세계의 실자의성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성적 추론을 통해 절대적으로 확실한 지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 존재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명석판명하게 지각한 것들을 확실한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죠. 저는 데카르트 선생님처럼 절대적 확실성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 지식의 한계와 그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A라는 사건 뒤에 K라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A가 B를 필연적으로 일으킨다는 사실 자체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습관과 기대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추론은 심리적 습관이지 논리적 필연성은 아닙니다.
휴 선생님의 말씀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과학적 지식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만약 인과관계의 필연성이 없다면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실용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추론이 심리적 기대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과학 활동에 있어서는 충분히 유용합니다. 다만 철학적으로는 이런 종류의 지식이 선천적 이성에서 비롯된 필연적 진리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은 경험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분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네요. 그렇다면 신의 존재에 대한 각자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는 두 분의 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철학에서 신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코기토를 확립한 후 저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 증명 중 하나는 제 안에 무한한 존재, 즉 신에 대한 관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한한 존재로서 스스로 이러한 무한한 관념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관념은 실제로 무한한 존재에 의해 제게 주어진 것이라고 추론했죠. 또한 신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속이지 않는다고 믿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명석판명한 인식이 진리에 대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견해는 상당히 다릅니다. 경험론적 관점에서 볼 때 신의 존재는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관념도 직접적인 인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종교적 믿음이 주로 인간의 심리적 필요와 사회적 관습에 기인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죠. 기적이 자연 법칙을 위반한다면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자연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확률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휴 선생님, 그렇다면 도덕의 기초는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제 견해로는 도덕적 원칙도 신이 주신 선천적 관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도덕적 판단은 이성이 아닌 감정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순수한 이성적 추론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과 당위 사이에는 논리적 간극이 있죠. 도덕적 판단은 우리의 공감 능력, 즉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도덕적 판단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대단히 흥미로운 대화네요. 이제 우리 시대, 특히 인공지능 시대로 화제를 옮겨볼까요? 두 분의 철학이 현대 AI 기술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의 인공지능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제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AI는 인간의 이성과 사고 과정을 모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초기 AI 연구는 제 합리론적 접근과 유사하게 명확한 논리적 규칙과 지식을 프로그래밍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기호주의 접근법이죠.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오늘날 AI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계가 아무리 복잡한 계산을 수행한다 해도 진정한 의식적 사고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코기토에서 말한 사유는 단순한 연산이 아니라 의식적 경험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인공지능의 발전은 흥미롭게도 제 경험론적 접근과 더 가까워 보입니다. 특히 딥러닝과 같은 기술은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하여 지식을 형성하는데 이는 인간이 경험을 통해 학습한다는 제 철학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AI가 직면한 한계점도 제 철학의 핵심인 회의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AI는 데이터에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죠. 또한 AI는 수학적으로는 탁월할지 몰라도 도덕적 판단과 같은 감정 기반 의사결정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AI 시대에도 인간만의 고유한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휴 선생님.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합리론과 경험론의 조화가 아닐까요? AI가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는 경험적 측면과 더불어 논리적 일관성과 추론 능력을 갖추는 합리적 측면이 결합될 때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저는 AI 시대에는 경험적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상관관계 분석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감정, 공감 능력, 도덕적 직관과 같은 측면은 여전히 인간만의 영역일 것입니다. 이는 AI가 시뮬레이션 할 수는 있어도 진정으로 경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두 분의 논의를 들으니 합리론과 경험론의 조화가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볼까요? 각자 오늘 대화를 통해 느낀 점이나 현대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 철학의 핵심은 비판적 사고와 명석판명한 인식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더욱 중요해진 것은 바로 이러한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믿고 받아들일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제가 현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나는 생각한다라는 인간 고유의 의식적 경험은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건강한 회의주의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와 주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동시에 인간의 감정, 공감, 도덕적 직관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성적 추론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감정적, 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만이 가진 이러한 특성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대화를 나눠주신 데카르트 선생님과 흉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합리론과 경험론이라는 서로 다른 철학적 접근법이 어떻게 현대 사회와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나온 두 분 중 더 가까운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궁금한 다른 위인들의 대화나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요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